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내일 11월 1일은 이른바 한우데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우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행사도 열리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우협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39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정밀 감사를 벌였는데 모두 231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업자를 미리 정하거나 무등록업자가 발주하는 등 31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24건은 9,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주택관리사 3명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청소 경비 용역 퇴직금 또 4대 보험료를 과대 지급한 12개의 아파트 단지에는 7,3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태미 와이넷 Stand by Your Man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3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청와대 전 관계자들이 돈을 상납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특수산부에서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더불어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은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도 더불어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우리 한우의 맛과 품질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고급 선물로도 회식 자리에서도 늘 사랑을 받는 한우. 이런 한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우협회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해마다 11월 1일 내일이죠. 소위 한우데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정해서 할인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등 여러 그런 단체 측에서는 한우 판매가 위축되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김홍길 전국 한우협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한우협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11월 1일이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행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우를 사랑해 주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사의 대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날 하루만큼은 한우와 관련된 전 후방 종사자들이 모든 분들이 소비자에게 할인하고 나눔을 하고 하는 보답의 날로 국민들에 대한 한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통업계도 그렇고 기타 행사장을 마련해서 많은 할인 행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무슨 날, 무슨 데이 이것하고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예, 일반적으로 무슨 데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업적인 의미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순수한 농민들의 입장으로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에게 보답한다는 뜻에서 마진을 내지 않고 베푸는 그런 행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의미가 더 강하다. 예. 그런데 한우 소비가 좀 부진해졌고 판매량도 줄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요. 명절에 한우 판매량도 어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한우 농가들은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 추석보다는 그나마 올 추석이 소비량이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명절에 지인이나 또 친척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나 친지간의 정을 나누고자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될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금품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농가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선물 제한 금액이 5만 원이죠. 그러면 예. 한우 선물 세트를 꾸리기에는 좀 부족한가요? 예, 한우로서는 도저히 5만 원 가지고는 선물 세트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우는 특수한 포장, 냉동, 냉장 그런 포장지와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비 값만 해도 한 15,000원 정도 드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판매량이 소폭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줄어들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한우 농가는 현실적으로 어떤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회장님도 한우를 직접 키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료값이 농가의 생산비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또 농가들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라는 이런 주문하에 안전하고 맛있고 건강한 한우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한우 농가들이 뭐 잘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우 농가들이 순수익을 본다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매년 수천 명의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좀 남는 것 같지만은 가축을 키우다 보면은 폐사율도 있고 사료값 부대도 있고 모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우리 농가들이 해마다 많은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수입 쇠고기 판매는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입 쇠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 쇠고기 중에서 우리 국산 소비량, 국산 한우가 차지하고 있는 소비량 비중이 37.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예, 한 6, 7년 전만 해도 우리 한우 비중이 한 50%대 자급률이 했었는데 예.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체결할 당시에는 50%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는 37% 가까이 떨어지고 또 올해는 금년에는 또 3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TA에 대한 재개정, 미국에서 지금 미국 축산업자들은 FTA 체결이 잘 되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성명서도 나오다시피 우리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FTA 체결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우 자급률 하락, 우리 쇠고기의 자급률 하락 문제와 더불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한미협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예, 정부 협상 당국자들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한다면은 미국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강대국의 힘에 밀려서는 저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자동차나 철강이나 손해를 본다고 재개정을 하자고 나서는데 우리 한국은 축산 쪽에 FTA를 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모든 적자가
수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까지 재협상하자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FTA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여러 입장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한우협회 측의 대표적인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먹고 싶어도 일반적으로 한우하면 비싼 음식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쇠고기를 소개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가격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좀 쇠고기 외국산 쇠고기와도 경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한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이제 한우가 그동안 저희들이 고품질의 질 쪽에만 전념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얼마 전 홍콩에서도 한우와 일본 와규와 여러 셰프들이 모여서 한우가 최고라는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품질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좀 비싸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큰 원인이 사료값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료값 대폭 인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썹이나 무항생제나 친환경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도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산비에 조금 추가가 되고요. 또 도축비나 상장 수수료 이런 모든 부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비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통 과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통 과정은 그나마 10년, 5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을 줄여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에서 영농조합이나 직거래 장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서서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내일인데요. 이날을 맞아서 소비자들,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소비자분들의 안정성과 가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우리 한우 농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한우도 없고 또 한우 농가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도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한우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분들께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소비자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격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이죠.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길 전국 한우협회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기 세운상가 옥상 정원이 어렸을 때 많이 왔었는데 아주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오늘 날씨도 좋았고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이벤트 하는 거 한번 와서 공연도 보고 싶네요. 이 옥상 이렇게 잘 꾸며놓고 하단 그런 것도 잘 해놓고 커피 머쇼 그런 것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해서 너무 인기 많다고. 저기 채소밭도 잘 해놓고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기 주변에 종묘 들렸다가 보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높은 데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관도 좋고 또 가을 하늘도 높아가지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상권은 좀 더 아직 살렸으면 좋겠어요. 세부 로봇을 봤는데 말도 하고 정말 독특했어요. 한 번은 볼만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전자상가 명성이 있었죠. 테레비, 라디오, VTR, 전자상가는 다 몽땅 여기서 판매되었고 부수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전국에 다 집중 거래하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좀 정리돼야 될 곳이 많네요. 주변에 아직 구건물들이 정비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다 정리, 새로 탈바꿈 되면 경관에 맞춰서 아주 명소가 될 까 믿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세운상가 옥상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예쁘게 꾸며놨다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죠. 다시 세운 세운상가 해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이곳이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건축가 김수근이 만든 건물, 디자인한 건물로 유명하죠. 지금은 많이 탈바꿈했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좀 추억의 장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리모델링도 했고요. 다시 태어난 공간. 여러분 이번에 주말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옥상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뻐 보여요. 직접 찾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자,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쿨앤더갱의 체리시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이야기 코너부터 만나보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음식이 많이 떠오를 텐데요. 예. 고구마입니다. 아우, 가을철에 수확해서 밭에서 캐 먹으면 참 맛있는 고구마. 예.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인데. 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고구마는 보통 중간 크기 하나 정도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예. 또 색깔에 따라서 노란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또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몸에 좋은 물질이고요.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기똥찬 음식이 없는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이제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두 가지가 가장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영양상의 차이는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그 영양 분석을 할 때 100g당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조리 방법에 따라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고구마는 100g당 111칼로리인데 구운 고구마는 141칼로리로 구운 고구마가 칼로리가 더 많은 거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중량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고구마 한 개를 놓고 볼 때는 열량이나 영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가장 달고 맛있는 게 역시 구운 고구마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구마 안에는 이 전분을 당으로 변화시키는 베타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조리법에 따라 이 효소가 활동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찌거나 찜통에서 찔 때는 짧은 시간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효소가 활동을 많이 못해요. 근데 구울 때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베타아밀라제가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더 달게 되는 거죠. 뭐 군고구마 먹을 때 표면에 뭐 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온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성분인가 보네요. 예, 그런 성분도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고구마 먹고 싶네요. 어르신들은 군고구마랑 찐고구마 중에서 특히 찐고구마, 김치 곁들여서 많이 드시잖아요. 신김치 곁들여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예. 맛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뭐 살은 안 찐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맛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둘의 조합은 어떤가요? 네, 사실 그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거든요. 예.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또 김치에는 나트륨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싱겁게 먹는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보충한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나트륨을 현대인들은 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건강의 이점은 별로 없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짠맛이 있으면은 단맛이 강해져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단 고구마지만 짭짤한 김치로 먹게 되면 이 짠맛이 쓴맛을 없애주기 때문에 단 음식이 더 달게 느껴져서 고구마를 더 맛있게 먹게 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진리잖아요. 단 음식, 짠 음식 번갈아서 먹는 이른바 단짠. 여기 고구마와 김치에도 해당되는 것이었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를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식이섬유가 6g이나 들어있는데요. 하루 3끼 전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식이섬유 권장량이 여자는 20g, 남자는 25g인 걸 감안하면 고구마 한 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양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변비 예방 그리고 배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뭐 밀가루나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당 활동에 있어서 고구마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뭐 익혀 먹고 쪄 먹고 튀겨 먹어도 맛있는데 생으로 먹어도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그렇죠. 어떤가요? 영양적인 측면이나 건강 면에서는? 사실 모든 음식들이 이제 날로 먹게 되면 가열하는 과정에서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영양소 소실이 적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구마는 다른 식품에 비해서는 가열 조리해도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 감소가 훨씬 적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향대로 조리해 드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구마를 날마다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또 겨울철에 귤과 함께 활동이 좀 적은 겨울에 고구마 먹으면서 하루하루 운동 안 하고 보내시는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제가 고구마 좋은 얘기만 계속했는데 하나 단점은 열량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크기 한 개가 250칼로리니까 밥 한 공기가 조금 안 되는 열량인데 사실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밥 3공기는 못 먹어도 고구마 3개는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하나 장점은 당지수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냐 하는 건데 그 당지수가 다른 밀가루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보다는 고구마가 낮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먹었을 때는 체중 증가가 좀 덜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고구마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상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엘레멘트의 줄리엣 듣고요.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운수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서울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죠.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사건이었는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수도권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다 보니 버스 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협의와 관련한 전결 권한을 과장해서 국장으로 올리고 의사결정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수도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도요금을 내게 되는데 이 고지서 잃어버리면 참 번거로워집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좀 신청하면 좋을 만한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휴대전화 문자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입니다. 120 다산 콜센터나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물 사용량과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납부 마감일과 납부 방법, 입금 전용 계좌까지 한 번에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요금 청구서 분실 걱정을 덜게 돼 좋고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청구서 재발행을 요청하거나 요금과 입금 계좌를 묻는 전화가 줄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는데 지난달 말 현재 시민 5,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문자의 경우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뢰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혹은 인터넷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려진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부수지 않고 새로운 쓸모 있는 건물로 다시 탄생시키는 사업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동에서 오늘 이런 시설이 새로 문을 여네요. 네, 1969년 설치된 대전차 방호시설인데요. 유사시 건물을 폭파해 적군의 통행을 차단할 목적으로 북한군의 남침 길목에 조성했습니다. 위장 목적으로 건물 2층에서 4층까지는 시민 아파트로 썼지만 노후화로 2004년에 이 부분은 철거했습니다. 이후 군사시설인 1층 부분만 남아 10년 넘게 지역 흉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9억 원이 들어간 재생 공사를 거쳐 오늘 문화창작공간 평화문화진지로 개관합니다. 모두 5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시민체험장과 입주작가 공방, 다목적 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네, 이 오래된 건물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뜻깊은 시상식이 열린다고요? 네, 지난 1989년 시작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입니다.
올해 대상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돌아갑니다. 이 단체는 15년 전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오고 있는데요. 매일 배달되는 우유가 2개 이상 방치되면 배달원이 가족이나 주민센터 등에 알려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성동구 옥수동 달동네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기업과 개인의 후원에 힘입어 지금은 서울시 10개 자치구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엔 가족 단위 특화 봉사활동단체인 사랑둥지 가족봉사단과 국내외 저소득층 환자 2,800여 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몽골 환아 9명을 무료로 초청해 수술을 해준 김종수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예, 사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홍주혜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옥토버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